첫 번째 주제는 미이란 갈등의 재고조와 호르즈 해협 통제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유가 급등과 유조선 물류 차질, 식량 비용 리스크입니다. 요약하자면 휴전 합의가 약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브렌트가 120달러대를 기록하고 미국 원유가 100달러를 넘는 등 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유조선 대기와 항로 회피로 물류 흐름이 훼손되고 있으며 강한 엘니뇨 전망과 맞물려 비료와 식량 가격 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사 외교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발표했던 2주간 휴전의 균열 조짐이 보이며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휴전 합의의 일부가 위반됐다고 주장하며 특히 레바논 공습 등 사안을 거론하면서 항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는 더욱 구체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행 허가와 조건을 요구하면서 일부 관계자들은 해협이 열리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통과를 위해 이란의 허가나 일종의 통행료 부과 논의가 나오는 등 보고서상 선박 1대당 최대 200만 달러 또는 암호화폐 지불 제한까지 거론, 항로가 사실상 봉쇄 무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조선과 물류 차질이 본격화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척의 유조선이 한때 대기 계류 중이었다는 보도가 있고, 일일 통항은 정상의 극히 일부 수준으로 줄어들어 하루 수척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연료와 보험, 안전 우려로 AIS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통항을 회피하고 있어 실제 흐름이 회복되려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유가 측면에선 물리적 현물 브렌트 선적 가격이 120달러대, 보도 시점에 약 124.7러까지 찍혔고, 선물은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등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는 장중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가 등락했고, 현물과 선물 간 프리미엄 구조는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급 충격의 규모에 대해 일부 업계 분석가들은 중동 산유 및 수송 차질로 수백만에서 천만 배럴 단위의 생산이 오프라인 상태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탱커 재배치와 보험 운임 정상화, 재가동 등 물리적 공급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료와 식량 비용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한 해상 비료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질소계 비료, 특히 요소 등 가스 기반 비료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 겨울에 강한 엘니뇨가 전망되는 등 기상 변수까지 겹치면 작황 부진과 생산 차질로 곡물, 설탕, 식용유, 코코아 등 주요 식품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경제적 영향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100달러 선 이상 유지되면 급성 기아 인구가 수천만 명 단위로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상 최 4,500만 명 추가 가능성 언급. 가계 물가와 운송비, 비료값 상승은 식량 안보를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표면상 휴전은 존재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크고, 호르무즈의 실질적 통제권 문제와 레바논 등 지역 갈등의 확산 가능성은 유가와 물류, 식량 시장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리스크를 남기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과 보험 문제, 물리적 공급 회복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엘니뇨의 동시 발생 여부가 앞으로의 물가와 식량 충격 크기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 동향과 중앙은행,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압력입니다. 요약하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가 2월에 월 0.4%, 연 2.8%로 목표 2%를 여전히 상회했고, 핵심 PC 에너지 제외도 월 0.4%, 연 3.0%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 있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물가가 장기화돼 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2월 PCE 수치는 연준의 선호 지표에서 월간 0.4% 증가, 연율 2.8%로 목표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핵심 PCE도 월 0.4%, 연 3.0%로 물가 압력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월 수치는 이란 관련 전쟁 이전의 수치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3월에는 유가 및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더 뛰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연준 내부에선 딜레마가 뚜렷합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들이 성장과 고용이 악화될 경우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일부 위원들은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약하면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를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하지만 전쟁과 유가 충격으로 인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 이중 위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과 관련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3.5ing 3.75%로 동결했고 해당 결정은 표결에서 11대 1로 채택되었습니다. 향후 정책 결정은 물가와 노동시장 데이터, 특히 유가 충격의 지속성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음을 연준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기술 거버넌스 관련 소식들입니다. 요약하면 메타는 보다 명확한 AI 전략을 제시했고 엔트로픽은 국방부 관련 규제와 소송에서 제약을 받는 반면 다른 사안에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AI 매출은 연환산으로 150억 달러, AWS의 칩 관련 매출은 200억 달러를 넘는 등 AI 인프라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프로파블리카 내부에서는 AI 도입 범위와 윤리 문제를 둘러싸고 기자 편집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 윤리 쟁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엔트로픽 사례를 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한 임시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등 법원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엔트로픽은 국방부 관련 계약에서는 배제되지만 다른 정부 기관과의 거래는 계속 가능하고 방위업체들은 국방부 관련 업무에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지정은 회사에 중대한 재정적 손해를 줄 수 있으나 법원은 군사적 필요와 운영 통제의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는 AI 전략과 투자를 구체화했습니다. 메타는 코어위브와 추가로 21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해 AI 컴퓨팅 역량을 크게 확충했고 자체 AI 모델인 뮤즈 스파크 등을 공개하며 대규모 자본 지출을 통해 AI 인프라와 모델 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쪽에선 앤디 제시가 AWS의 AI 서비스 연환산 매출이 15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고 AWS의 커스텀 칩 관련 연환산 매출은 200억 달러를 넘는 등 AI 인프라와 칩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널리즘 영역에선 프로퍼블리카 내부에서 AI에 어느 정도까지 취재 편집 업무를 맡길지에 대한 갈등이 이어졌고 수개월간의 합의 지연 끝에 기자와 편집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뉴스룸 내 AI 도입의 범위와 관련한 윤리 및 품질 통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 역량과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상업적 전략적 우위를 다지려는 반면 규제와 안보 국방부 사례, 노동과 저널리즘 윤리, 프로퍼블릭 파업 같은 거버넌스 문제도 동시에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기업 구조 조정과 소비자 비용 압박입니다. 요약하면 디즈니는 약 1,000명 수준의 추가 감원을 준비 중이고 항공사들은 급등한 제트유 비용을 배경으로 수화물 수수료 인상과 좌석 유료화, 운항 축소 등으로 소비자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관련 세부 사항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디즈니는 약 1,000명 규모의 추가 감원을 준비 중이며 감원은 주로 마케팅 부서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사드 아야즈가 전사 마케팅을 통합한 뒤 진행되는 비용 절감 프로젝트, 이른바 코드명 프로젝트 이매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감원 계획은 조시 다마로